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불륜2 이관휘. 나의 그분댁 방문은 처음부터 1시간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치울 것 치우고 정돈하는 데만도 1시간은 금방 지나갔으니까요. 남자들은 왜 혼자가 되면 치우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교육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말썽꾸러기 녀석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 가정 문제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면 어느새 2시간도 넘고 어떤 때는 3시간씩 머물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주가 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한 번씩은 방문하였고 내가 바쁜 일이 있을 때는 한 주 걸러가서 뵙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분 편에서는 조금씩 감정의 표현을 하시는 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 선생을 보면 꼭 내 집사람을 보는 것 같아 라는 정도였지만 나의 친절에 대해 고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지만 나는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았습니다. 내가 그분의 부인같이 보이다니 나는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만은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사이를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학교 선생님인 줄을 다들 알고 있었고 학기 중에는 학생들하고 방문하는 일도 종종 있던 터였는데다가 방학 동안에도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나의 어린 둘째 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는 같이 데리고 가는 일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젊은 여선생이 나이 잡수신 선생님을 친정 아버님 모시듯 돌봐드린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나와의 사이는 그런 사이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차찬 선생님과의 관계를 놓고 엉뚱한 상상을 하는 때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자고 나면 뜰에 심은 꽃나무가 밤새 자라서 꽃이 피어있듯 사람의 감정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나의 그분에 대한 감정은 지난 봄, 여름, 가을 이래 그리고 겨울 동안에도 몰라보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분을 뵐 때마다 나도 모르게 덥석 그분의 쭈글쭈글한 손을 향해 내 손이 뻗쳐가게 되곤 하였습니다. 전에 아버님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엉석을 부리던 때처럼 말입니다. 나는 어쩌면 아버님과 그분을 혼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늘 허전하게 텅 빈 듯해 보이는 가슴에 내 몸을 안겨 가득 채우고 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곤 하였으니까요. 나는 그런 내 마음을 그릇을 닦고 청소를 하고 창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대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그분과 옷깃이 가까이 스칠 듯만 해도 나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지나 않을까 온몸을 떨곤 하였습니다. 그런 감정은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도 끝내 속에 깊이 감추고 계셨던 나에 대한 감정을 어쩌다 그만 조금씩 밖으로 내비치고 말 때가 있곤 하였습니다. 조 선생이 이러는 거 세상의 흔한 고통 중 하나가 될 뿐이라는 거 잘 알지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지.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에서의 학교 일만 하면서 지내도록 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맡았던 바는 어느새 낯선 여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와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방학이 끝나기 전에 퇴직서를 내고 그곳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내가 겪은 심적 고통에 대해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라는 바다에 일어난 일대 폭풍이었다는 말로도 부족하고 혹은 누워서 잠자던 땅이 일순간 갈라져 천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이었다 해도 모자랄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15년 동안이나 아무 탈 없이 건속하시던 정등교직을 내가 일순간에 물러나시게 하였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번면 속에서 내가 겨우 자신을 추스르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소문없이 퇴직하고 떠나간 늙은 동료 선생님의 일로 괴로워하는 내 입장을 동료 교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왜 그런 일을 굳이 공개적으로 한 것일까요? 남편이 내 마음에 일어났던 사건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 남편의 나에 대한 공개적인 성실한 태도의 위로로 간신히 나는 그분의 마지막 말씀대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나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학교가 아닌 집으로 배달된 편지였습니다. 내 이름과 주소 외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편지를 뜯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리를 피해주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마시던 차를 손에서 놓고 편지 끝봉을 뜯었습니다. 알맹이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찻잔을 들고 보던 TV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앞뒤 인사말조차 없이 다음과 같이 짤막한 몇 마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불륜이라면 무조건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죄라고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을 던져도 나 혼자만은 돌을 던질 수 없는 아름다운 불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평생 완강하게 거부만 해오던 기독교에 귀의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합니다. 예수는 성경 속에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온갖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편지를 선생님께 쓰면서 서두에 나는 최근 얼마 동안 어떤 남자와 친밀하게 지낸 일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와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분이 밉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던져도 당신 자신만은 돌을 던질 수 없는 불륜이라고 하였지만 그 말은 결국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세상의 비유성과 같단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그분에 대한 마음은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세상의 그런 비유성거리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분께 대한 내 마음이 불륜이었다면 내가 그분은 더러운 분으로 만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불륜을 저지를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방에 그 한겨울 내내 2시간씩 혹 3시간씩 머무는 동안에도 그분은 내 손가락 끝도 건드린 일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편지를 선생님께 드리는 까닭은 작가이신 선생님만은 그것이 불륜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판단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것은 불륜이 아니었다고 큰소리로 말해주세요. 그래야 그분이 깨끗하신 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 부인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 부인의 사연을 읽는 날 밤 봄비가 내렸는데 오랜 봄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인데다 방금 어떤 부인의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어려운 사연을 읽는 감정이 겹쳤기 때문이었을까. 어떤 세차게 쏟아지는 창밖의 봄비 소리를 듣다 보니 시상이 떠올라 다음과 같은 글을 끄적이게 되었다. 비가 내린다. 밤새 끈질기게 창문을 두드리며 다가서는 봄비 소리. 소금마저 벗어던지고 벌거숭이로 창문을 두드리는 깊은 밤의 교성. 누가 저 도덕 불감증의 봄비 소리를 위하여 거룩한 세례식을 베풀 수 있나. 사랑이란 뜰겨버린 도둑질과 같은 것. 짐승 아름다운 짐승. 오 이 땅 위에 두 번 다시 없을 그대 아름다운 나의 짐승. 봄비 오시는 신음소리. 나는 이 시가 그 부인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 내가 쓴 시이면서도 그 의미조차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다. 그 부인의 이야기는 불륜이었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